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차세대 리더를 위한 글로벌 창업 미리 보기 주제로 얘기할 글로벌 청년 창업가 재단 설립자이자 명예이사장 김대진입니다. 재외동포 학생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저도 15년 동안 미국에서 재외동포 생활을 했고 둘째 아들은 지금 학교를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미국에 재외동포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차세대 리더로 미래의 경제 주역이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여러분이 세상의 주역이 될 30년 뒤의 미래 세상에서 오늘의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때는 2051년, 한국에서는 21세기 상반기에 최대의 가수였던 BTS, 여러분도 잘 아시죠?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BTS를 기념하기 위해 우표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틀스처럼 BTS는 다 아는데 우표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우표가 옛날에 메일을 하는데 사용했다고 하니까 모두 궁금해합니다. 왜 메일을 하는데 우표를 썼지? 엔터키나 샌드 키를 누르지 않고 어느 아이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짐을 정리하다가 3.5인치 플라피 디스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가 놀라서 아버지에게 말하죠. 할아버지는 3D를 엄청나게 잘했었나 봐요. 어떻게 저장 아이콘을 가지고 디스켓을 만들었죠? 여러분 중에도 혹시 3.5인치 플라피 디스크가 뭔지 모르는 우리 재외동포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모든 파일을 3.5인치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했었습니다. 2051년에는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 차 안에는 침대까지 있어서 집과 차의 구분이 없고 사무실과 거주지의 구분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3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차를 운전하고 다녔다고 하니까 손자가 말합니다. 영어로 What the hell?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운전을 했지? 동화책을 보니까 말이나 소로 마차를 옛날에 운전했던 적이 있었지만 사람으로 자동차를 그렇게 운전시켰다니 너무 야만적이지 않아? 그리고 사람이 운전하면 차가 충돌할까봐 겁이 나서 어떻게 했지? 어떤 친구는 공감을 하고 어떤 친구는 아직 비공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 창업과 관련해서 지난 30년간의 트렌드와 급격한 변화를 함께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20세기는 반도체 산업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산업은 무어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지배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무어의 법칙을 모를 수도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무어의 법칙은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반도체 메모리 칩의 성능이 24개월이나 18개월마다 향상된다는 기술 개발 속도에 관한 법칙이고요. 두 번째는 컴퓨터 성능은 18개월마다 두 번씩 향상된다. 세 번째는 컴퓨터 가격은 18개월마다 반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세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무어의 법칙으로 인해서 최초의 컴퓨터가 1966년에 아비오닉스 가이던스 컴퓨터라는 것이 나왔는데 사진에 나옵니다. 1969년에 이 컴퓨터는 아폴로 11호를 제어한 컴퓨터로 유명해져서 이름이 일명 아폴로 가이던스 컴퓨터로 더 유명해지게 되죠. 당시에는 16비트 메모리 병렬 처리 시스템 직접 회로 컴퓨터였는데 오늘날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과 CPU의 속도는 이거와 이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 노트북과 모바일의 급속 충전 시스템도 엄청난 발전을 해서 지금은 PD 충전기로 새로운 충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성능이 발전하다 보니까 툼 레이더라는 게임의 그래픽이 처음 나온 1996년에는 게임의 캐릭터가 만화 같았는데 지금은 사람 실물과 거의 근접한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섬세한 그래픽이나 동작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인간유전체 연구소에 따르면 무어의 법칙 이후 인간유전체 배열 비용이 2001년 1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불과 1000달러로 떨어졌다고 보고합니다. 16세기 만들어진 영국 격언이 있습니다. Knowledge is power라는 한국어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격언이 이후에 이제 철학적으로 경험론으로 확장됐고 많은 사람들의 사고에 들어오는 유행어가 됐죠. 그런데 최근 변화에는 아는 것이 곧 상품이 된다라는 격언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사용하고 있는 구글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는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또 유튜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는 너도 나도 아는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서 팔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최고의 선생님이었던 네이버 지식인을 제치고 유튜브 요리 선생님께 요리를 배우고 있고, 또 유튜브 피트니스를 보고 홈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회사를 시작하기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AWS라고 하죠.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에는 전 세계에서 2천만이 넘는 개발자가 오늘도 앱을 개발해 회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웹과 모바일이 발달하면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스타트업으로 창업의 환경이 바뀌었어요. 또한 창업 비용도 크게 줄었습니다. 돌아가신 고 이민하 교수님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2000년과 2011년을 비교하면 인터넷 기반 벤처 기업의 경우 2000년 대비 1000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창업이 쉬워졌습니까? 그리고 경험 무용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험은 구글이나 다른 인터넷 자료에서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사람의 예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두 사람이 다 글로벌 창업가고 두 사람이 다 소위 재외 동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 3월 11일에 뉴욕 증시에 주가 49달러 25센트로 상장했고, 어제 제가 주가를 다시 확인하니까 38달러 60센트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시가총액 667억 달러인 쿠팡의 창업자 김범석 대표는 재미 동포이기도 합니다. 1978년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고 7살 때 대기업 주재원인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에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을 한 학기 만에 중퇴했어요. 하버드대학교 재학 시절인 98년에 잡지를 만들어서 2001년에 뉴스위크에 매각했습니다. 이후에 하버드를 졸업하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입사해서 2년간 컨설턴트로 근무했고, 회사를 그만두고 2004년에 빈티지 미디어 컴퍼니라고 하는 명문대 출신들을 겨냥한 잡지 회사를 설립했다가 2009년에 매각했습니다. 2010년에 자본금 30억 원으로 쿠팡을 설립했는데, 당시 하버드 대학교에서 친분을 쌓았던 윤선주 이사와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동문인 고재우 부사장이 함께 창업했습니다. 소셜 커머스 사업으로 시작한 쿠팡을 이커머스 기업으로 전환했고, 로켓 배송이라는 혁신적 서비스 도입으로 온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이 가장 경계하는 기업으로 키워냈고, 현재 서울, 상해, 베이징,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실리콘밸리에 사무실을 두고 3만 7천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력 어디에도 이커머스나 쿠팡과 관련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지난 6월 11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최첨단 자율주행 전기차인 에스플레이드 모델을 발표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이민자입니다. 그것도 어린 시절에 캐나다로 이주해서 캐나다의 퀸스 대학교에 입학했다가 1992년에 펜실바니아 대학교로 편입해서 물리학 경영학 학사 학위로 졸업했고, 95년에 스탠퍼드 대학교 박사과정을 등록했다가 바로 취소하고, 요즘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신문에 자주 오르내리는 동생인 킴벌 머스크와 함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정보 제공 시스템 집2를 창업했습니다. 4년 후인 1999년에 컴퓨터 회사로 잘 알려진 컴팩에 회사를 매각했고, 그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보유 지분인 7%에 해당하는 2,200만 달러를 손에 넣게 됩니다. 1999년에 집2를 매각한 돈으로 그중 1,000만 달러를 투자해서 X.com이라는 회사를 창업했는데, X.com은 온라인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1년 만에 경쟁사였던 피터 티엘의 컴피너티를 인수합병하게 됩니다. 2001년에 일론 머스크는 컴피너티의 서비스였던 지금의 페이팔과 같은 이메일 결제 서비스를 집중하기로 하고, 그래서 회사 이름도 X.com에서 페이팔로 바꿉니다. 그리고 1년 후인 2002년에 페이팔의 시가총액은 6천만 달러를 넘었고, 그 당시 많은 눈독을 들이던 기업들이 있었지만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가 페이팔을 15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그 지분으로 1억 6,500만 달러의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돈이 머스크가 다른 회사를 창업하는 기반이 됩니다. 2002년에 화성 이주 우주회사인 스페이스X, 2003년에 전기자동차 테슬라,
2006년에 태양광 발전회사 솔라시티, 2015년에 인공지능 연구소 오픈 AI, 2016년에 세계 최고속 지하터널 하이퍼루프를 만드는 더 보어링 컴퍼니, 2016년에 이식 가능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개발한 뉴로테크 기업 뉴럴링크를 창업해서 모든 창업 기업들이 해당 부문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지만 정작 일론 머스크는 이 분야의 경험이 일천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머스크는 많은 사람들이 기술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을 잘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모든 산업을 먹어치우는 시대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이미 모바일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지배하고 있고 자동차 드론 같은 제조업은 물론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욱 정밀한 산업조차도 소프트웨어로 지배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어쩌면 불행하게도 뉴로테크놀로지로 인해서 인간도 소프트웨어가 지배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힘의 중심이 테크 기업으로 옮겨졌습니다. 위에 언급했던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2020년 시가총액은 6,665억으로 5억 달러로 세계 최대 9대 자동차 회사보다 더 많습니다. 시가총액이 혹시 모르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면 그 회사의 주식의 시장 가격의 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 1위 기업인 애플의 2020년 말 시가총액은 미화 2조 1,840억 달러로 전통적인 제조기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를 제외하면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테크 기업이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학습의 가속화 시대입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책에서 했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했고, 모바일에서 했고, 메타버스에서 하고 있고, 지금 인공지능으로 하고 있고, 잠시 후에 뉴럴링크에서 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았던 지난 30년의 시대고, 저는 그 지난 30년 시대에서 모든 삶을 살았습니다. 1987년에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한국에서 98년까지 살면서 세 군데의 회사 일을 했고, 세 번의 창업을 했습니다. 98년에 미국으로 이민해서 13년까지 또 세 군데의 일을 했고 두 번의 창업을 했습니다. 2014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 가지 일을 하고 새 투자회사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시대에 창업을 5번이나 했으니까 5번이나 할 수도 있고 5번 밖에라고 할 수 있지만 아마 그래도 꽤 많이 한 사람에 속하고 그 중에 2번은 회사를 매각했고 2번은 회사를 크게 망했습니다. 제가 창업을 해서 크게 성공하거나 또 뭐 실패했지만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실패나 한 번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성공할 때까지 창업을 하고 성공할 때까지 노력을 한다는 정신입니다. 그 결과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하고 함께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는 세계 비즈니스 엔젤 투자 포럼의 세나토 겸 아시아 중동 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설립한 글로벌 청년 장학가재단을 설립해서 엔젤 투자 22개와 엑셀러레이터 투자 7개를 했습니다. 또 지금은 이제 명예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에서 또 강의를 하고 있고 방글라데시에 창업대학원을 세우는 정부 ODA 사업에 PM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얘기는 저는 창업을 하고 성공을 할 때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개인 제뜨기를 타고 다니고 또 제규와 같은 차를 렌트해서 다니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몇 년간을 살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보니까 한편으로는 성공의 측면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약간 허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2019년 3월에 터키의 울루닥 이카노미 서밋이라고 하는 컨퍼런스에 강연자로 가게 돼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미국의 영화 배우였던 댄 체르본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주 젊은 친구인데 당시 그 친구를 만났을 때는 꽤 유명한 영화 배우인지 모르고 스타트업에 피칭 발표하러 온 창업자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댄 체르본카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는 비즈니스가 뭐예요? 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르완다에서 드론으로 어려운 애들한테 의약품 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뭐 괜찮은 비즈니스 같기도 한데 별로 이렇게 돈을 잘 벌 것 같지도 않아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후에 돌아와서 서로 연락을 하는 가운데 그 회사에 대해서 더 많은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집9이라는 회사였는데요. 역시 말한 것처럼 2016년에 르완다에서 의약품 드론 배달을 시작해서 지금은 가나, 인디아, 필리핀, 나이지리아, 미국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12억 달러의 사업 평가로, 즉 유니콘이 된 거죠. 1억 9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유니콘 글로벌 스타트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온도에 민감한 코비드-19 백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통센터에 초저온 냉동고를 추가한다고 발표했고, 지난달이죠.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이지리아의 집9의 드론을 통해서 코비드 백신을 공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영화배우로 얼마든지 성공했고 잘 할 수 있었는데 왜 이 친구가 창업을 했을까? 나중에 이 친구하고 서로 연락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 우리가 창업을 하고 산다는 것은 지금의 세상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고 그 더 나은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이 집9이라는 회사를 창업했다고 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요즘에 새로운 창업자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 시대에는 그렇게 창업을 하지 못했고 눈앞에 보이는 창업을 했지만 요즘에 창업을 하는 친구들, 또 요즘에 글로벌 창업가들을 이렇게 같이 보면은 먼 미래를 보는 창업을 한다고 저는 이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창업의 끝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의 끝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마치 지금까지의 우리의 과학이 우리가 자연을 변화시키고 유지시키고 또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데 기여를 했죠. 예를 들면 지구의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학으로 이런 일 저런 일을 했습니다. 또 지구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과학으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했습니다. 또 인간의 병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과학으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창업가들이 하는 방법이 이 사회를 마치 과학이 자연에게 한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 나은 세상, 세상을 더 의미가 있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글로벌 창업가들이 하는 일이고, 제가 만난 댄 체런과 같은 친구들이 하고 있고, 또 오늘날 많은 글로벌 창업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재댕포 대학생들이 오늘 제가 대화에 얘기를 했던 쿠팡의 김범숙 대표나 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같은 그런 글로벌한 창업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제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창업 마인드맵 작성 제출하기입니다. 제 강의를 듣고 또 여러분이 자료를 찾아보고 양식은 자유 양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비즈니스 아이디어라는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에서 아니면 본인이 느끼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솔루션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의 아이디어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대해서 창업 마인드맵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